사람을 만나면 말로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듣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신뢰도, 사람도, 복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말은 우리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만 침묵은 우리를 신비롭게 만듭니다. 알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고 경외감은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말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진실입니다. 말이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는지, 침묵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당신은 말하는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깊이는 말의 양에 반비례 합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살펴보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진심이 가벼워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지적이고 신뢰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설명이 많아지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변명하게 만들고 변명은 더 많은 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굳이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자신감은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며 확신은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상대는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얻기 위해 말을 늘렸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사람의 무게감에서 나옵니다. 무게감은 침묵 속에서 형성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가벼운 사람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집중도와 설득력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릅니다. 말을 남발하는 사람의 100마디는 가볍게 여겨집니다. 희소한 것이 귀한 법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결국 상대방의 판단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주도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말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의 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말은 우리를 변호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를 노출시키는 창이 됩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의 불안, 의심, 조급함이 모두 드러납니다. 침묵은 그 창을 닫는 것이 아니라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더욱 깊고 신비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이는 말을 아껴 쓰는 데서 나옵니다. 많이 말할수록 우리는 점점 얕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조용한 사람을 만나면 궁금해집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경험을 했을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금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사상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철학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본질적인 통찰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깊이는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를 투명인간 효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빠르게 소비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비로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사람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가 인격 전체로 연결되어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평소 말이 적은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평소답지 않은 실수로 받아들여집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말을 하면 그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통찰입니다.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내용입니다. 상황을 읽지 못하고 과도하게 발언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적절한 순간에 핵심을 짚어주는 발언은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많은 사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얕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은 신비롭고 깊이가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잘 보이려고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쉽게 파악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이 드러낼수록 상대는 우리를 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설명하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서 해결 능력도 높게 나타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신에게 무게를 주는 것입니다. 무게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판단당하지도 않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언제나 여지를 남깁니다. 그 여지가 깊이로 인식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탐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알 수 있는 대상보다는 항상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 대상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관계의 본질은 주고받음에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상대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화는 교환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상대에게서 표현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이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냥 듣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한 사람과 듣기만 한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높은 호감을 표시하지만 듣기만 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낮은 호감을 보입니다. 이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배제되면 그 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커플들은 대부분 한쪽이 말을 독점하는 불균형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소통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말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대화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말의 분량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축소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그룹 내에서 말을 독점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발언 기회를 배려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는 그룹의 결속력과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관계에서 말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말은 나와 상대방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만 다리를 놓으면 그것은 다리가 아니라 일방통행로가 됩니다. 상대방은 그 길을 따라 자신에게 올 수는 있지만 자신이 상대방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제품 정보를 일방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신뢰관계 형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말 때문에 상대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려고 할수록 상대는 숨을 공간을 찾아 멀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미묘한 역학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단순히 소음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느낌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절히 듣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자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관계의 지속성은 상호성에 달려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릅니다. 말의 균형이 깨진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대화에서 절묘한 균형감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줍니다. 이런 균형감이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내 안에 머물 공간을 잃습니다. 관계란 서로가 서로 안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로 그 공간을 채워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를 담은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말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침묵은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침묵하는 사람 주변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평온함, 깊이감, 신뢰감이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끌립니다. 이것이 침묵이 복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의도적인 침묵을 활용하는 리더들이 더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급한 반응 대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말을 줄이되 마음은 더 깊이 담아야 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한마디, 듣고자 하는 질문,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태도. 이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말하기의 시작입니다. 고독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조언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침묵입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치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필요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 이런 균형감이 인간관계의 품격을 만듭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한 사람들은 말을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읽고 상대를 배려하며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교사가 장시간 설명하는 것보다 핵심만 간단히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학습 효과를 크게 높입니다. 침묵은 학습과 사고를 위한 중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복은 조용한 곳에 찾아옵니다. 시끄러운 곳에는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주변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반면 침묵을 아는 사람 주변은 평온합니다. 평온한 에너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좋은 기회들을 불러옵니다. 침묵이 갖는 치유의 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은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침묵으로 함께 아파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말의 품격은 말을 하지 않을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람보다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품격 있게 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침묵은 더욱 귀중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함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해 보입니다. 그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자체로 증명합니다. 말이 조용해질수록 사람은 더 오래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복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침묵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은 대화에서도 여백을 남깁니다.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 느낄 시간, 표현할 시간을 줍니다. 이런 배려가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말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의 한마디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되돌아볼 점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습관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충만함입니다. 말로 채우지 않은 그 공간에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그 공간에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꽃 피어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하되 냉담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듣되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며 적게 말하되 깊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부르는 진정한 침묵의 품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주는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말의 절제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